73년 전 6.25 동란에 같이 활약했던 전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200여 명 가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쳤던 용사들입니다. 가장 6.25 때 같이 알고 활약했던 박희진 씨 잠들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용암면 용광로 1127에 사는 장귀환입니다. 육군 제2훈련소에서 입대를 하였습니다마는 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파서 의무대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 불리해지고 전차를 앞세운 이북 괴뢰들이 무차별 남침을 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나무로 우리 국군들과 경찰은 후퇴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은 우리 조선의 지도를 그려놓고 새카맣게 다 먹어 내려와 부산 일부만 500원짜리 동전마치 하얗게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겪었던 고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몸이 아파서 의무대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상황은 급박해지고 낙동강 전투 803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한 동시에 우리 같이 간 전우들은 총 쏘는 것만 배우고 그대로 투입이 됐습니다. 전투에. 그래 저는 몸이 아파서 전투에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그 전우들은 그 죽음의 앞에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하는 도중에 미 8군 사령관 맥어더 장군께서 군함으로 직접 인천 상륙을 하였습니다. 다급했던 이북의 괴뢰군들은 정신없이 후퇴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빨리한 사람들은 38선을 넘어서 갔지만 늦었던 인민군들은 가지 못하고 각 남한의 큰 산이라는 산에 전부 그 많은 인민군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우리 아군 국군과 경찰하고 총을 쏘고 전쟁을 하고 서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전투 끝에 이북으로 가지 못하고 남한의 큰 산에 흩어져 잠재되어 있던 사람들은 우리 이남의 지방 빨치산들하고 합류가 돼가지고 대부대 그런 창설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은 매일 그 사람들하고 총을 쏘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 국군들은 백두산 산삼봉에 태국기를 꽂고 완전히 점령을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후방에 잠재되어 있는 인민군과 지방 빨치산들이 크다는 산, 5대산, 지리산, 무주 고천동의 백운산, 큰 산에는 전부 점령을 하고 우리 아군과 매일같이 전투를 하였습니다. 밤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농촌에 투입해 가지고 식량과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착취해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마을에 와서 모든 식량과 소, 돼지, 닭 같은 걸 착취하여 저 힘으로 가져가지 못하면은 마을 주민들을 지게를 가져오려가지고 지고 전애들 필요한 대로까지 져다 주고 돌아가는데 집에로 돌려보낼 테니 돌아가면서 만약에 뒤를 바라보면 총살시키겠다고 그런 엄격한 호통을 치고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남한의 국민들 여러분들이 고통을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진 시달림과 목숨을 걸고 지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지는 무주군 설천면 증평이라는 마을에 그 빨치산 부대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50호 되는 마을을. 그래서 우리 지서에 근무하셨던 이섭진 주임이 영동 경찰서에 있을 때 우리 영암 인민의 시달림이 너무 많으니 빨리 용화지서 수복하도록 명령을 하셔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서장님의 말씀이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그거 어디라고 거길 용화 지서를 수복을 하느냐, 아주 가만히 있으라. 말도 못하고 뒤에 와가지고 오시나. 그때 양강 지서에서 양강 경찰 직원들하고 같이 밤으로 근무 쓰고 낮으로는 어디 공비들 있는 곳에 공격도 하고 하는 찰나에 학산지서로
용화지선들이 가라는 서장님의 명령에 의해 확산으로 왔습니다. 확산 와서 있는 동안 용화 주민, 유지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그 험악한 죄를 두세 개씩 넘어가지고 우리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용화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그런 호소를 우리 용화 경찰 지서주임이야 경찰관들한테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주 경찰서도 수복을 못하고 설천무풍 다 못하고 그런 찰나에 어떻게 해야 용화에 지서 수복을 한다고 하느냐고 영동 경찰서장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산서 근무하는 동안 매일같이 용화 주민 유지들께서는 그 험악한 죄를 넘어서 매일같이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빨리 용화지서 수복을 해야만이 민민이 편하게 살겠다는 그런 뜻에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부 명령이 그렇지 않아서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서장님께서 용화지서 수복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 영동 경찰서의 특공대를 일개소들을 지원해 주면서 수복하라. 그래서 거기서 완전 무장을 하고 용화를 들어오는 길에 무주경찰서를 가봤습니다. 갔더니만 텅 비어 무주경찰서도 수복을 못하였습니다. 그래 무주 주민들은 무주경찰서 수복하는 거하고 반가워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였으나 우리 용화 수복 부대들은 그냥 차를 돌리고 냉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무주 군민들을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 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증평에 그 많은 인민군과 지방발치산이 합류가 돼가지고 50% 되는 마을에 점령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오다가 차를 한 3km 떨어지는 지점에 놓고 산쪽으로 들어서 모르게 그 마을을 포위를 했습니다. 가서 마을 주변을 살펴보니 벌써 그 보초가 저 아군들이 쳐들어온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저 먼 백운산 쪽으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거길 보고 총을 쏘고 전투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한참 총소리가 요란한 그런 사이에 저태 전우가 아이코 소리가 나더라. 그래 옆으로 돌아다 보니까 경찰관이 식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대로 총 한 방에 죽었어. 그 옆에 있던 민승경도 그 파편에 맞아가지고 얼굴이가 변한 틈이 없이 빨갛게 그여 있었습니다. 그 총격에 맞고 쓰러진 그 전우는 고향이 옥천에 있는 정승모 순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무주임이 인솔하고 온 경감께서 우리 전우가 한 사람 희생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개하셨습니까? 그 마을 주민들은 마이크를 대고 한 사람 없이 이리
이 산란망 큰 몇 동이 있었습니다. 그리다 오라고 호령을 쳤습니다. 어느 영이라고 거기를 안 옵니까? 어리나 노인 할 거 없이 싹 집합을 시켜놓고 여기서 이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색출해내라고 젊은 사람을 선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누구누구 해서 그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 6명을 차출해내서 우리 순경이 전사망한당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화지서 수복을 책임지고 온 겸감 특무주님께서는 화가 나서 권총을 빼가지고 그 6사람을 마구 등을 치고 분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차로 실려서 경찰서로 보내고 그 순경을 전사당한 순경을 태워서 용화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용화 면민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 빠짐없이 나와서 용화 앞에 도로에 와서 우리들을 환송하였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오셨다는 뜻에서 박수를 치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장면이 어제 아래 같은데 시일이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 용화 지서에서 한 3km 이상 4km 떨어진 이런 마을에는 저녁마동 그 빨치산들이 와서 약탈해가고 그때 10월 중순께 되었었는데 가을이라 곶감을 깎아 처마 밑에 달아놓은 것을 전부 다 걷어가고 이러는 험난한 그런 세월을 보낸 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화면에 마을마당 전부 그때만 하도 28전화기라 해가지고 이 돌리는 전화기 전부 삐삐선을 연결해가지고 각 마을마당 전화 시세를 다 하였습니다. 그래 그 밤에 근무를 3개조로 나누고 1개조에 5명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세.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오면은 어느 마을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용화면 900이라는 마을에 빨치산들이 침입해가지고 지금 약탈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중에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저지할 그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용화 지서를 파출소로, 그때는 지서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파출소지만 파출소 경비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날이 밝아 그 이튿날 완전 전투 준비를 하고 그 약탈해간 900마을을 갔습니다. 가보니 밤새 그 사람들은 그분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큰 황소, 그 좋은 황소도 몰고 갔다고 해요. 그 마구를 뒤다 보니 참 텅 비었었어. 그래서 소로 몰고 갔으니 이 사람들 간 흔적은 정확하게
찾을 것이라는 인정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거기를 수색해 들어갔습니다. 개울로 산으로 해서 우리들 생각에 그 개울에서 소를 도살해가지고 갔을 것이다 생각하고 개울마다 다 수색을 해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골짝 산봉, 아주 높은 상봉을 가니까 소 대가리가 딱 끊어져 가지고 그 상봉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를 도살한 그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 조그마한 그 큰 소를 잡았을 때는 어딘가 흔적이 있을 텐데 그 흔적도 없이 소 대가리만 딱 끊어놓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투 책임자께서는 여기서 1인당 10발씩 저 큰 산봉을 보고시나 사격을 하라 해서 쏘니까 뭐 전투가 벌어진 것 같았었지. 그래서 그는 도리 없이 흔적이 없으니 되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대가리를 메고 와서 본인들 집에 갖다 주니까 그 주인들이 울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일 잘하고 옛날에 농사 짓는데 지금같이 이런 기온기나 트랙터나 이런 기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그저 있다는 게 소매기 가지고 소로 밭 갈고 농 갈고 그래 농사 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 돌아가서 지서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누가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집은 용화 파출소에서 한 1.5km 되는 용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을 다니면서 먹고 또 가서 근무 쓰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6년이 지나있습니다. 6년간을 지서에서 순경들과 같이 근무를 쓰고 용화 치안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영장이 경사부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경찰서장님이 이 사람은 용화 치안을 담당한 경찰과 똑같이 행동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니 군대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못 가겠다. 그런데 그때는 군대를 안 가고 같이 한우 근무를 하였습니다. 8년도 1958년도 되니까 또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큰 산에 있던 인민군과 지방 빨치산 부대들이 거의 소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육군 5사단이 후방에 빨치산들 제거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큰 산이라는 큰 산은 전부 전투를 하였습니다. 치열한 그런 인생에 살고 있는 동안에 (1958년도) 영장이 나와서 저는 그대로 군대에 입소하였습니다. 군대에 가서 그때만 해도 36개월 있었는데 우리 제대할 때에는 2개월이 단축돼서
34개월에 제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중으로 지방을 지키고 또 그 후에는 군에 입대하여 대한민국의 충성을 다하고 온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뒷면에 많은 전우들이 전투에 희생되고 많은 전투를 하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 영웅들이 이 뒤에 비석이 참모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일이 우리 용하면 6.25 전쟁 추모 행사를 20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 우리 용화 면민들께서 그때 고생하고 참 애로가 많으셨다는 걸 칭찬하기 위하고 추모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용화면 유공자의 회장 장기환입니다. 이상입니다.